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일론의 트위터 입성을 축하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본사에 사무실을 차리는 모습을 보셨어요. 자신이 쓰고 있는 싱크대까지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왔던 일론인데 드디어 성취를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성장이 귀한 시기인데 테슬라와 빅테크 그리고 현기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가득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3대 지수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전부 다 좀 안 좋게 시작을 했었어요.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구글과 MS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실적 쇼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빠졌었는데 그게 장 초반에도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50bp만 인상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월가 전망은 자이언트 스텝인 75bp였는데 빅스텝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긴축속도 완화를 암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 캐나다는 미국에 바로 붙어있는 미국의 최우방국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다우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미국 증시를 상승시켰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빅테크의 실적이라고 했죠. 빅테크 기업들 특히 알파벳과 MS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전반의 약세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알파벳과 MS 주가가 이날 각각 9.14%에 7.72%나 폭락을 해서 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나스닥에 큰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 역시 5.59%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메타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16%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7.16%까지 오르면서 자, 모기지 수요는 감소를 했겠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주 대비 2% 감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42%나 그 수요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값 하락이 예상이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규 주택 판매 역시 전월 대비 10%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10년물 국제금리는 현재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지 4%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는 88불 수준으로 80불대에서 좀 안정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맵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만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크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장 약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7% 9%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적에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약세를 보이면서 자, 내일 실적을 발표할 업체들이죠. 애플과 아마존 역시 따라서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 역시 빅테크 기업들과 원래 비슷하게 주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구글이 9% 넘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차별적인 실적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늘 잘 견딘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트위터 오버행 이슈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따라서 테슬라 주식 매도 우려가 작용했는데 이게 이제 좀 악재의 요인에서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도 양봉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린 하루였고요. 이는 다 빅테크 기업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작은 헤드앤숄더 패턴으로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더욱더 이루어져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11,230이 이렇게 노란색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서도 어깨 부분에서 저항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전 고점을 넘어서야지 11,600선을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적인 주가 나스닥의 목표가는 11,600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나스닥은 지금부터는 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추가해야 될 구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를 만들었던 건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우려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했어요. 자, 7월 달만 하더라도 1%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즉 100bp라는 건데 울트라 스텝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달인 9월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속도가 완화되었고, 자, 10월 달에는 빅스텝으로 0.5%포인트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인데, 자, 이게 오늘 오전장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뭐 미국과 한 경제권이나 다름없는 캐나다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됐다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역시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11월 2일 얼마 안 남았죠. 자, 거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 때 0.75% 인상 확률,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 확률이 최근에 96%, 거의 뭐 99%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게 89%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11월 달은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 다음에 있을 12월 14일에 FOMC 미팅에서는 0.5% 인상 확률이 이제 0.75% 인상 확률보다 높아졌어요. 캐나다 중앙은행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는 0.75% 인상 확률이 50%대로 높았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이게 지금 뒤집어졌어요. 아무래도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12월 달부터 충분히 주가의 반등 추세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너무나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어요. 0.75% 금리 인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고 11월까지 하면 네 번째입니다. 자, 유례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빠른 금리 인상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자 살짝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단기적으로 환호를 하면서 자 주식 매수를 대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큰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메타는 실적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애프터에서도 18%나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메타는 페이스북의 모 회사죠. 거의 페이스북 실적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의 3분기 실적은 자, 매출과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살짝 상회하는 흐름에 27빌리언 정도를 보여주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측치 대비 상당히 미진한 모습입니다. 예측이 주당 1.93불이었는데 EPS가 1.64불이 나오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가이던스가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최소한 30빌리언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고, 메타 실적의 태풍의 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얼리티 랩스, 즉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된 오퍼레이팅 로스가 시장 예상치였던 3.09빌리언보다 좀 더 악화된 3.67빌리언이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이 부분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손익의 악화가, 주당 순이익의 악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자, 메타버스 리얼리티 랩 투자를 2023년에도 그 지출을 상당히 높여서 투자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에 큰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신규 투자는요, 테슬라처럼 기존의 영업을 계속해서 성장을 시키면서, 기존의 매출을 계속 성장을 시키면서 투자를 급속도로 진행하면 좋겠는데 메타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메타의 레버뉴 그로스, 그러니까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흐름이고, 현재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캐시카우에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역시 매출액 성장세가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둔화가 아니라 정체를 하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 파란색 막대가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부분에서 성장이 더디다 보니까 자, 매출액이 이렇게 정체를 하고 있고, 구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유튜브의 성장이라든지 유튜브 광고라든지, 자, 그리고 검색에서의 광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성장의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실적 성장률은 매출액이 6.1%밖에 안 돼요. 하지만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6%나 증가를 했고, EPS 성장률은 더 커요. 69%나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타와 같은 SNS 기업 대비해서도 상당히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니 테슬라는 선녀였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의 가치는 더욱더 귀해지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테슬라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슬라도 주가에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매크로 장세가 완화가 되고 주가 역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오면은 테슬라가 가장 앞서서 주가 반등이 일어날 거라는 거 우리가 역시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내일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장이 마감한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애플은 어느 정도 괜찮은 실적을 지금 나타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폰 14가 좀 잘 판매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존은 충분히 또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애프터마켓에서도 한 차례 또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내일 또 실적 발표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 9% 빠지고 메타가 장 마감 이후에 18%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오늘 1% 이상 상승을 했고 애프터에서도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 흐름이에요.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오늘도 양봉을 기록을 했고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첫 번째 쌍바닥을 만들 때 고가가 한 230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246불까지는 그래도 노려볼 만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로는 한 190, 불대 192, 3불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트렌드인데요. 다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제 입성하면서 그러니까 트위터 인수를 완료를 하면서 오히려 뭐 상당히 큰 악재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방을 노려보는 게 좋은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프로필에 보면요. Chief 트윗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트위터의 대장이라는 뜻이죠. 자, 트위터 CEO임을 지금 천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위치도 지금 트위터 HQ로 바뀌었어요. 자, 트위터 HQ에서 지금 근무를 하겠다라는 거죠. HQ는 본사를 뜻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지금 이렇게 입성하는 모습이 앞서 보신 동영상에 나왔어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싱크대인 것 같아요. 싱크대를 직접 들고 가는 모습인데 자, 이에 따라서 많은 테슬라 투자의 구루들이 일론의 트위터 입성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 자, 당신이 만들어갈 변화에 대해서 기대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트위터의 직원들 75%가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잘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대대적인 트위터의 개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딜은 440억 달러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수 계약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최종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10월 이번 주 28일까지 완료할 준비를 끝냈어요. 자, 이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로 지금 등극을 하는 모양새이고요. 10월 28일에 뉴욕 시간 오후 5시 이전까지 머스크가 소유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트위터에 사무실을 방문해서 직원들에게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직원들과 계속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요. 자, 물론 사업적인 그런 구상 큰 빅 피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기저에는 역시 퓨어한 마인드가 있겠죠. 순수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자, 트위터의 아름다운 점은 시민 저널리즘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기성 편견 없이 뉴스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론의 민주주의 미디어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트위터 인수에 더욱더 열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트위터의 매니징 팀에서는 이렇게 트위터 직원들 전체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를 회사 복도에서 만나면은 say hi 인사를 하라는 뜻이고요. 일론 머스크와 계속해서 미팅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 주가를 억눌렸던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트위터 오버행 이슈는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월요일장에 테슬라 주가가 198불까지 장중 7%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요. 만약 그날 팔았다면 우리나라 시간 오늘 오전 11시에 폼 4가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신고가 나와야 됩니다. 자, 만약 오늘 나오지 않더라도 자, 이미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완료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 폼 4가 나오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폼 4가 나오지 않더라도 트위터 인수를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테슬라 매도 우려는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 인수 우려와 함께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던 게 바로 중국 수요 인하 문제였는데요. 자,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최근에 테슬라는 중국의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죠.
적게는 4.8%부터 모델 분력 9%대까지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른 반응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문 페이지가 다운이 되었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자,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주문이 지금 치열하다, 주문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연내에 주문을 완료해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랑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틀 동안 이 두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가 매우 많았다고 베이징의 테슬라 매장 영업사원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델 3, 모델 Y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연말까지 출고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 매장 직원은 어제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딜리버리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중국의 수요 문제, 중국과 관련된 매크로의 위험은 항상 테슬라에게 악영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5, 6월 달에 가장 큰 4, 5, 6월 달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었던 것은 역시 상하이 봉쇄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리오프닝 하는 순간에 중국은 봉쇄를 훨씬 더 강화를 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최근에 주가의 하락은 중국의 수요 감소 때문이었죠. 물론 트위터 오버행 이슈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딜리버리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중국 수요가 감소한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많았고, 자, 이에 따라서 중국산의 가격이 인하될 것이다 라는 우려 역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테슬라는 빠르게 기가 캐나다라든지 기가 멕시코, 즉 미국과 FTA를 체결한 북미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국가의 기가 팩토리를 만들면서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주력하겠다는 선언을 해야지 중국의 이런 매크로 이슈로부터 이제 좀 안전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훨씬 더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연말이 가기 전에 기가 캐나다는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기가 멕시코 역시 자, 연말이 오기 전에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가 캐나다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이미 퀘벡이나 온타리오 쪽에서 대량의 채용을 하겠다라는 소문이 슥슥 나오고 있고요. 기가 멕시코 역시 설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나오면서 실제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달보다 급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확정되기 이전에 판매되었던 것보다 34%라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EV6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에 이어 16.1%나 판매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의 늦장 대응을 어느 정도 비난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인데요. 왜냐면 캐나다랑 멕시코는 달랐다는 겁니다. 원래 IRA의 법 조항을 보면은 미국 최종 조립이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자,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지 이 IRA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7,500불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었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최종 확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북미 최종 조립으로 바뀌었습니다. 북미라고 하면은 캐나다랑 멕시코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이는 다 정치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미국 거주 멕시코 사회의 투표력을 이용해서 미국 의원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참, 미국에는 멕시코인이 3,800만 명이나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의 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캐나다는 IRA 법안이 통과되기 전 9개월 전부터 미국 의회에 접촉해서 로비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캐나다랑 멕시코까지 충분히 발을 뻗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과도한 주가 하락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매출액도 늘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간다면은 테슬라에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랑 현대기아차를 비교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테슬라 차님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랑 현대기아의 3분기 실적을 비교해 보면은 차량 판매 대수는 크게 차이가 나요. 현대기아가 훨씬 많겠죠. 테슬라가 34만 대 정도 판매할 때 현대기아는 도합 175만 대 정도 판매를 했고, 하지만 매출액은 테슬라도 큽니다. 기아보다도 훨씬 높아요. 기아가 테슬라 대비 차량 판매 대수는 한 2배가 넘는데요. 매출액은 기아보다
한 3, 40%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차이 나는 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은요, 현대기아 합쳐도 2,800억 되는데 테슬라는 5조 3천억이라는 훨씬 더 큰 영업이익을 적은 판매량으로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기가팩토리가 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자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자체 AI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쓰일 로봇을 2027년에 만들어낼 예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